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흉년에 투전을 하더라. 초장기 저금리는 부동산의 최악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년 마을, 풍년 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이 도박을 더 많이 할까? 왼쪽이 풍년 마을입니다. 오른쪽이 흉년 마을입니다. 풍년 마을에는 쌀이 남아 돌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산업도 발달을 합니다. 남아도는 쌀로 쌀과자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국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살맛 나는 동네죠. 풍년마을.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많습니다. 금리 7%이지만 7%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동네 전체가 활기가 차 있고 금리도 높습니다. 반면에 흉년 마을에 가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뭘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돈을 빌려서 뭘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금리가 낮습니다. 1% 금리, 그러나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년 마을은 7% 대출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흉년 마을은 1% 대출 받을 일이 없다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1% 대출 받아가지고 투전을 하니까 도박을 하니까 1% 대출 받아서 투전을 해서 수익률이 2%만 나오면 1%를 먹는 겁니다. 반면에 풍년 마을은 7%로 대출받아서 도박을 하면 돈을 남길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히려 풍년 마을에서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흉년 마을에는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도박에 대한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흉년 마을에는 도박을 위한 칩들이 넘쳐나고 풍년 마을에는 포카칩만 있겠죠. 여기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나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의 피땀으로 미리 땡긴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후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나중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여기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나옵니다. 풍년 마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흉년 마을에서 나오는 거죠. 흉년 마을에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나오면서 칩 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풍년 마을아, 우리가 보유한 칩 반만 팔아도 너네 마을 사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는 코미디죠. 풍년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너네보다 7배 많이 성장한다. 너네는 부채 갚으면 순자산 마이너스일 거다. 맞죠? 실제로 순자산 마이너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죠. 성장이 많은 풍년 마을에는 도박을 하지 않아서 더 부자가 되는데 흉년 마을은 도박까지 해가지고 마을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투전, 도박은 아파트 투기하고 대응이 됩니다. 대한민국 초장기 저금리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합계 출산율이 0.8 언더입니다. 0.8 언더. 요거는 한 세대가 지나면 2명이 0.8명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인구가 지금의 40%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확정이고, 그러면 초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도 거의 확정입니다. GDP는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인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GDP가 늘어날 리가 없겠죠. 초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도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돈 빌려도 이자 갚는 사업이 줄어든다는 거죠. 돈을 빌려도 이자 갚을 만큼 수익률이 좋은 사업도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금리 상황으로 갈 겁니다. 초장기적으로. 그래서 초장기 저금리로 가는데 요 의미는 국내 자산을 빨리 파는 자가 위너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 부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의 부자들 국내 자산을 빨리 팔아가지고 해외 자산 투자를 빨리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 부자입니다. 일본 부자들 중에서, 옛날 부자들 중에서 부동산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거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보면은 초장기 저금리의 의미, 그 의미는 국내 자산 빨리 팔아라.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일본 수준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매수 찬스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적극 매수 시기는 초장기 저금리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두 가지 신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인구가 회복된다. 인구가 회복되면 인당 GDP 곱하기 인구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GDP가 호전이 되겠죠. 이럴 경우, 아니면은 두 번째 경우 한국의 빅테크 탄생할 때 애플, 테슬라 등등 그런 기업이 한국에 탄생을 하면은 인당 GDP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인구는 줄어도 GDP는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신호 모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금리 아무리 떨어져도 점점 더 부동산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금리는 부동산 매수 타임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게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꾸로 가는 행동입니다. 초장기 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그 이야기는 국내 자산을 빨리 팔수록 위너가 되는 세계가 온다. 요렇게 보시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